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녹화한다고 이제 또 확인이 왔네요. 네,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혹시 화면을 좀 꺼두신 분들은 켜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뭐, 여의치 못하시면은 어떻든 뭐 끄고 진행을 하셔도 뭐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화면을 켜고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은 저도 기운도 살고 또 서로 이렇게 뭐 연결감 또 만나지는 느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네, 또 속속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지금 한 17분 정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은상이라고 하고요. 현재 마음사랑 인지행동치료센터에서 심리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지행동 치료 기반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뭐, 최근에 어떤 심리 상담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 챙김이라든지 컴패션, 자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접목들, 접근들이 있어서, 저도 뭐, 인지행동 치료 기반의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 자비 기반의 어떤 접근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금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런 마음 챙김, 컴패션에 대한 어떤 그 실습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거, 또는 신체적인 거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치유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네, 자기를 돌보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여 남짓 이렇게 진행하는 이제 내용 속에서 어떻든 마음 챙김과 자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는 조금은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요. 준비된 자료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화면 공유, 네, 좋습니다. 네, 꺼두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뭐 주제는 이제 마음 챙김과 자비를 통한 이제 자기 돌봄과 치유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를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이제 명상학회 쪽 소속에 계신 선생님들이실 거고, 또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아마 마음 챙김에 대한 또는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개념적으로 뭐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보는 시간 좀 가지고요. 그리고 마음 챙김과 자비와 관련된 저는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태도 또는 기술 또는 자원을 이렇게 조금 구축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마음 챙김과 자비로 실제 스트레스라든지 이 소진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또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것 조금 나눠주십시오 하면은 또는 채팅이나 또는 이렇게 마이크 좀 켜주시고 이렇게 같이 좀 나누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심리치료에서 마음 챙김과 자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저는 현재 그 마음사랑 인지행동 치료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심리 상담사로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는 대로 이런 심리 상담과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마음 챙김이나 이런 컴패션이 심리 치료라든지 웰빙이나 뭐 어떤 자기 돌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소개하거나 또 뭐 집단 상담이라든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마음 챙김을 근거한 또는 컴패션, 자비를 근거한 치료와 관련된 서적들이 지금 이렇게 조금
뭐 몇 가지 이제 요거 말고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일 왼쪽편에 보시면은 이제 그 뭐 마음 챙김 기반 인지 치료라고 이렇게 있죠. 그 어떻든 최근에 어떤 마음 챙김과 관련된 그 흐름이라든지 또는 뭐 또 이런 명상 중에서 특히나 이제 마음 챙김이나 사티를 기반으로 한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심리 치료에 이렇게 도입이 되게 된 거는 이제 1980년대 부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소개를 하신 분이 그 MBSR을 만드신 존 카바친 박사 분이시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런 그 MBSR이라든지 마음 챙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심리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수용 전념 치료라든지 이제 변증법적 행동 치료라든지 여기 방금 요 이제 나오게 있는 마음 챙김 인지 치료 요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이렇게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도 되어지고 치료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치료들, 뭐 특히나 이제 뭐 1세대, 2세대 치료라고 할 수 있는 행동 치료라든지 또는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인지나 행동의 변화에 좀 초점을 둔 치료라고 한다면은 마음 챙김을 기반한 치료들은 그런 변화도 중요하게 보지만 우리의 어떤 정서라든지 사고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수용에 이제 초점을 수용이나 알아차림, 자각 요게 초점을 두고 있는 치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도 인지치료와 마음챙김이 사실 결합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지치료는 말 그대로 인지 또는 행동을 이제 변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어떻든 이런 우리의 어떤 인지라든지 정서라는 게 쉽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죠. 실제로 변화하려고 해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 잘 안 와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 챙김의 어떤 기술, 태도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마음챙김에 근거한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마음챙기 기반 인지치료라든지 수용전념 치료라든지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든지 그 외 마음챙김 기반한 뭐 치료들과 관련돼서 다양한 사례들이라든지 이론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CFT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최근에 2010년도를 이렇게, 그렇죠. 2010년도를 이렇게 넘어서면서부터는 마음챙김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에서 마음챙김에다가 이런 이제 컴패션, 뭐, 어떤 분들은 컴패션을 또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시기도 하는데, 어떻든 뭐 이러한 컴패션이 이제 심리 치료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컴패션 기반 치료, 마음챙김과 컴패션 기반 치료로는 CFT라고 해서 컴패션 포커스 세라피라고 해서요. 이제 폴 길버트 박사, 영국에 있는 폴 길버트 박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심리 치료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 세 권 정도 책이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뭐 자비 중심 치료, 마음 챙김과 자비, 그리고 좀 여기 보시는 임상가를 위한 자비 중심 치료 가이드북으로 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비난, 수치심을 우리 우울하신 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심리학적인 입장, 진화심리학적인 입장, 지금 또 얘기 드리는 마음챙김이나 또는 컴패션과 관련된 불교심리라든지 애착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 CFT에서 이제 녹여내서 이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래 보시면 이제 전문가를 위한 마음챙김 자기연민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 서광섭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저기 어디야, 크리스틴 네프 박사하고 크리스 거머 박사의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국내에서 많이 이제 보급하고 소개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심리 상담 전문가를 위한 이제 마음 챙김 자기연민 워크북까지 이렇게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네프 박사라든지 거머 박사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이제
한 다섯, 여섯 권 정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뭐 이전부터 최근까지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저도 지금 뭐 이 그 MSC 관련돼서 이제 그 트레인 티처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마음 챙김과 이제 셀프 컴패션과 관련돼서 이렇게 다가가기에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심리 치료라든지 정신과 의사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마음 챙김이라든지 컴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교육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심리치료에서 지혜와 자비의 역할이라는 책도 있죠. 이 지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마음 챙김의 어떤 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비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컴패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앞서 얘기했던 뭐 MBSR이라든지 그리고 또 MBCT 마음 챙기기만 인지치료라든지 수용 전념 치료 DBT 그다음에 CFD, MSC 등등을 여기에 이제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마음 챙김이나 자비 기반 치료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리 치료에 있어서 어떻든 마음 챙김과 자비가 최근에는 많이 주목받고 있고 어떻든 치료자의 어떤 태도 또는 기법으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음 챙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뭐 마음 챙김과 관련돼서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또 훈련도 받아보시고 경험도 많으실 건데요. 뭐, 아마 이제 그 존 카바친 박사님의 마음 챙김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한번 리마인드도 하시고 뭐 또 각자 선생님에 따라 가지고는 또 마음 챙김을 소개하실 때 이런 뭐 다른 어떤 전문가분들 소개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바진 박사님의 마음 챙김과 관련된 개념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또 컴패션 자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진 박사님은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저희한테는 뭐 MIT 공과대학으로 많이 유명한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서 행동의학자로 주로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통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한 음, 좀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챙김 요가 관련돼서 많이 이렇게 좀 소개도 해주시고 실제로 이런 마음 챙김이나 마음 챙김 요가를 통해서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안정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또는 신체적인 또 통증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좀 감소시키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또 만드셨죠.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 선생님들 다들 잘 아시는 MBSR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뭐 안영 박사님께서 MBSR 연구소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뭐 한국 명상학회 토대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적 KMBSR의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카바진 박사님은 이제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비판단적인 태도를 갖고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알아차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제가 하는 어떤 강의의 어떤 뭐 제 목소리도 들으시는 것 그리고 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도 이 내용에 대한 이제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전에 경험하셨던 또 학습하셨던 거하고 비교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 이전에 이런 내용을 들었었지 아 이 내용이 또 새로 들으니까 또 이런 또 생각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드네라고 지금 아마 알아차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알아차림인데 그 알아차림 앞에 몇 가지의 이제 수식어들이 있죠. 첫 번째는 의도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뭐,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또는 뭐, 또는 말을 하거나, 또는 경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의도를 가지고 현재 내 생각이 어떻지?
내 호흡이 어떻지, 내 몸이 어떻지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시고. 자, 선생님들 지금 이렇게 제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현재 몸이 어떠신지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이렇게 자기 몸에다가 한번 주의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어떤 것들이 알아차려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차린 게 있으시다면 잠시 채팅창에다가 그렇게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한 분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아이고, 네. 이제 서동영 선생님 시작하셔가지고, 네, 자세가 바르지 않다, 기울어져 있다. 네, 박수정 선생님 윗배가 조금 벙벙한 느낌입니다. 네. 그다음에 광미수 선생님 배가 불러서 만족스러워요. 네, 좋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몇 분 이렇게 남겨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또 임서 선생님 의도적으로 알아차리려 하니 눈을 자동 감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조금 받도록 하고요.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 뭐 본인 몸이 지금 뭐 좀 만족스럽다, 어디가 조금 불편하다, 긴장된다 이런 것들을 어,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물론 알아차림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거기에 주의가 가 있기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 강의 내용에 아마 주의가 많이 가 계셨을 겁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거는 지금 했던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내 몸, 내 현재 상태, 내 마음 이런 것들에 이제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게 현재 순간입니다. 방금 전에 몸에 주의를 기울이실 때는 현재에 가까이 있죠. 현재 내 몸의 어떤 상태에 주의 가까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래 몸에 주의를 기울이시면서도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 경우에는 주로 현재보다는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뭐 하지?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마음 챙김 훈련하실 때는 마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이라서 마음을 챙긴다고 하지만 주로는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처음 훈련하실 때는 주로 호흡이라든지 몸으로 돌아오는 호흡이나 몸에 대해서 자각을 기울이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 경우는 주로 호흡이나 몸은 현재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훈련이 잘 되시면은 이어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알아차림 하시면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장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 있으면 그 훈련이 좀 잘 되어 계시면은 현재 더 머무르기가 쉬우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비판단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판단적으로 태도를 가지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지 제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알고 있다 모른다. 이거 맞는데 틀린데. 때로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판단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판단적인 거를 가지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 뭐 어떻게 비판단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뇌를 쓰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좀 이렇게 이해했어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인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은 끊임없이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좋다, 싫다, 뭐 아니면은 뭐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판단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있구나, 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경험을 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 챙김 하실 때는
의도를 가지시는 거, 현재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호흡이나 몸에 우선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 훈련하시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주의 기울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비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이제 컴패션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뭐 연민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자비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심리학 쪽에 계신 분들은 자비로 주로 많이 번역을 하시고요. 조금 더 컴패션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적으로 뭐 이렇게 뭐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비라는 게 조금 더 엄밀하게 본다면은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인데요. 이 컴패션 안에도 이렇게 확장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빙 카인드니스,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두 분의 여기는 이제 다 이제 심리치료나 심리학 하시는 분의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위에 계시는 분이 폴 길버트 박사고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CFT, 자비중심 치료를 만든 분이시고요. 밑에 이제 크리스토퍼 거머와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을 이제 만드신 분인데요. 두 분은 이제 컴패션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길버트 박사는 고통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또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동기. 그래서 이제, 어, 길버트 박사는 그래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돌보듯이, 마치 이제 자녀를 양육하듯이 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돌봄을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 컴패션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민감성을 키우는 거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동감의 능력을 키운다라든지, 인내력을 키운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자비의 속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베이스에는 돌봄, 뭐의 어떤 개념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밑에 계시는 두 분은 부부는 아니세요. 부부는 아니시고, 같은 이제 MSC를 만든 협력자이시고요. 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는 이제 주로 임상심리학자로서 주로 심리치료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크리스틴 맙 네프 박사는 주로 이제 리서처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로서 교수로서 이제 그러니까 셀프 컴패션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MSC가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토퍼 거머의 어떤 임상적인 거와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어떤 좀 이론, 어떤 뭐 셀프 컴패션과 관련된 이론이 이제 접목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은 이제 이 두 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할 때 내면의 적이 아닌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저희가 사실은 뭐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또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많아서 이런 음,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제 컴패션을 만나게 된 것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도 많이 물론 상담을 만난 것도 그런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은 자기를 자책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서 수치심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좋은 친구 그러니까 이제 MSC에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친절함을 많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이런 고통이나 괴로움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뭐 지금 한 27, 많이 참석하셨네요. 사실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7분 참석해 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들을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뭐 특정한 분의 경험들이 이분만의 경험인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이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겠죠. 네. 아, 저분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기도 하고, 나의 고통도 또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외로움이라든지 고립감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조금 친절해지는 훈련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음 챙김과 컴패션, 그러니까 자비와 관련된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조금 드렸고요. 또 이제 지금부터는 마음 챙김, 앞서 이제 얘기해드렸던 마음 챙김과 자비와 관련된 자원들을 좀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마 뭐 선생님 나름대로 마음 챙김과 관련된 훈련이나 컴패션, 자비와 관련된 훈련들을 하셨을 건데요. 저는 이제 MSC와 관련된 훈련도 하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CFT 기반으로 해서 소진된 상담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한 게 계기가 돼서 또 이런 또 기회가 돼서 또 이런 소개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CFT하고 MSC에 있는 그 어떤 그 마음 챙김과 자비의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접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호흡을 가지고 조금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이제 마음 챙김 훈련을 할 때 호흡에 주의 기울이는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근황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조금 그 호흡에 대해서 감사함이라든지 그 호흡,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5분 정도만 호흡 못해도 어떻습니까? 생명이 위태롭죠? 5분까지도 안 해요. 1분 정도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은 요즘 뭐 어떻든 어,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뭐 감기 환자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호흡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어떨 때는 기침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좀 힘들다라는 것들을 느끼는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호흡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런 호흡에 대한 감사함, 이 호흡이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애정어리게 돌본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애정어른 호흡,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의 자비가 조금 컨벤션이 들어갔죠. 예, 요거를 접목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한번 취해 보도록 합니다. 네, 뭐 쓰고 계신 게 있더라면은 다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뭐 영상이 그또 유튜브 한국명상학계에 또 이렇게 게시가 된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영상 또 들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 편안하게 취하시고요. 눈은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서너 차례 정도 심호흡 하시면서 호흡을 잠시 한번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앞서 심호흡 전에 평소에 하셨던 호흡대로 그대로 하실 건데요. 호흡 전체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셔도 좋고요. 이 몸의 부위 중에서 호흡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은 뭐 코 부위가 될 수도 있고 가슴 부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배 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위의 주의를 이렇게 두시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고 또 수축되고 팽창되는 것에 이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고요. 호흡을 편안하게 안정시키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호흡이 불안하면은 불안한 대로, 편하면은 편한 대로, 호흡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시면 되고요. 설령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우리의 주의는 호흡이 아닌 다른 외부의 소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 또는 기억으로 주의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셨으면은 다시 자신의 주의를 호흡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하셔도 좋고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한 손이나 양손을 가슴이나 모모이 부위 중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부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두시고 자기 자신에게 애정 어린 주의와 함께 호흡에 머문다라는 마음으로 또 호흡에 한번 머물러 보도록 합니다. 마치 이 호흡을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이 양육이 되어지고 돌보아진다라는 마음으로 호흡에 한번 머물러 보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울리면은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경험하셨던 것들, 이렇게 이제 그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통한 이제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 구축 만들기를 좀 해봤는데, 경험하셨던 거나 느끼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조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박수정 선생님께서 호흡에 집중이 매우 짧게 되는데, 게다가 자꾸 잠이 듭니다. 명상할 때 너무 잘 자서 연습을 꾸준히 못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이고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현재 나의 컨디션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는 호흡에 이렇게 길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주의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마음 챙김한다라는 거는 호흡에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목적은 아닙니다. 앞서 마음 챙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이 짧으면 짧고 또 다른 데 주의가 옮겨가면 옮겨가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또 사실은 이제 호흡에 주의 기울이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어떻든 이제 부교감 신경계,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계가 좀 활성화되면서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양지은 선생님께서 생명력이 느껴졌고 대상이 나이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어 있다는 마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동영 선생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대고 명상하는 느낌이 다르네요. 예, 조금 다르죠. 그냥 이렇게 호흡할 때 하고 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또 호흡의 어떤 의미, 감사함을 느끼시면서 할 때 하고 또 이런 또 느낌도 다르고 약간 따뜻한 느낌도 들고 왠지 나를 돌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니 따뜻함이 느껴짐을 알아차림이 되었습니다. 예, 이영임 선생님께서 내가 얘기했던 것들을 또 그대로 얘기 나눠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자원 구축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손에 접촉했던 것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하실 거예요. 확장은 어떻게 하냐면 앞서는 좀 몸이 편안하고 안정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두셨다면은 몸을 이렇게 지금 한번 관찰하고 한번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아마 하루 일과도 마치고 또 피곤하시기도 하고 뭐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또 계속 앉아 계시면은 골반 부위나 다리 부위가 또 저리기도 하고 또 열감도 있고 뭐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몸의 부위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일단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림하고요. 그 몸의 부위를 좀 부드럽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터치도 하고 또는 자기 몸에 좀 필요한 어떤 문구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자신의 몸과 좀 부드럽게 만나고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하셨던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나 호흡에 대한 어떤 자비를 좀 기반으로 하고, 처음에 제가 안내 드릴 땐 기반으로 하고, 이 몸에 대한 또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을 또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자세를 또 편안하게 한번 좀 취해 보시고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은 뭐 눈은 감으셔도 좋고 또 뜨셔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애정어린 주의와 자각을 보낸다는 의미로 한 손이나 두 손을 가슴이나 또는 배 부위나 몸의 편안한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시고요. 자, 이제 호흡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셔도 좋고요. 몸의 부위 중에서 호흡이 편안하고 안정된 부위에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도 좋습니다. 마치 호흡이 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돌보아진다라는 마음으로 호흡에 한번 잠시 한번 머물러 봅니다. 자, 이제 호흡에 머무셨던 주의를 자신의 몸으로 한번 주의를 확장해 봅니다. 자, 몸의 주의를 한번 기울여 봅니다. 머리에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몸 전체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보시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네, 주의 기울이고 알아차림해 봅니다. 자, 몸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알아차림하시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의 부위 중에서 좀 불편하거나 좀 힘들거나 또는 돌봄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에 한번 주의를 한번 가져가 봅니다.
조금은 애정 어리면서도 따뜻한 시선, 마음으로 그 부위에다가 주의를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주의와 함께 그 부분에 손도 한번 가져가 봅니다. 불편한 부위에 한 손이나 두 손도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양손을 다 가져가셔도 좋고요. 또는 한 손은 불편한 부위에 또는 한 손은 좀 편안한 부위에 손을 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부드럽게 좀 애정 어리게 이렇게 터치도 해주시고 또는 만져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들에 대해서 뭐 저항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돌보는 마음으로 좀 따뜻하게 또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감각이나 느낌들을 공감 어리게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 고통스럽구나. 아, 힘들구나. 저리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좀 따뜻한 톤으로 읽어 주셔도 좋고요. 부드럽게 접촉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과 불편한 몸과 좀 마음 챙김과 자비로 이렇게 좀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해 주시고요.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이렇게 접촉도 해 주시고 또는 따뜻한 톤으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좀 공감 어리게 따뜻하게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울리면은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신 분들은. 네, 몸에 대한 어떤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 이렇게 실습하시면서 혹시 또 경험하셨던 거라든지 나누어 주실 것들이 있으면은 앞서와 같이 이제 채팅창에 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나눠주신 분 있네요. 네, 예, 이영임 선생님 어깨에까지 얘기하시고 또, 네,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깨에 뭐가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예, 나오셨네요. 뻐근함이 느껴져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보았더니, 예, 약간 부드러워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주의를 안 기울였다가 주의를 기울이고 돌봐주니까 오히려 더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 사인이 또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또 어떤 치유나 돌봄의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예, 발바닥의 저림이 느껴졌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뭐, 다양한 또 경험들이 있을 건데, 마지막에 전체 나누기 할 때 그때 또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원 만들기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요번에는 앞서 이제 호흡, 몸 했죠. 이제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도 제가 이제 마음 챙김 얘기를 드릴 때 마음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게 주로 현재 있기보다는 과거나 미래로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과거나 미래의 롤러코스터에 막 빠져서 그 경험에 이렇게 흠뻑 젖어 들어가 가지고 마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마음 챙김 훈련하실 때는 호흡이라든지 몸에 주의 기울이는 훈련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후에 이제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물론 뭐, 있다 보면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또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스크린에 이제 우리의 감정, 기억, 생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영화 안에서 영화 보듯이 마음을 관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관찰하는 자기, 알아차리는 자기에서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자기는 알아차린 자기는 사실은 현재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크린상으로 지나가는 마음의 장면들은 현재 있는 것 같으면서도 과거나 미래의 경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과거나 미래의 그 영화관에 우리 영화 보다 보면 흥미진진한 내용들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자기도 모르게 있다가 내가 여기 빠져 있었는데 알아차릴 때 그때가 이제 내가 알아차리는 자기, 관찰하는 자기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초점은 알아차리는 자기, 관찰하는 자기에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또 방법이 앞서 제가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과 자배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몸의 감각이나 느낌을 좀 공감 어린 톤으로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뭐 수영 전념 치료라든지 DBT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라벨링 또는 명명하기 이런 붙이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저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든지 명상 수행을 할때 자기의 어떤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은 조금 객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객관화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뇌에서의 어떤 전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든 마음, 즉 생각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은 마음 챙김에 좀 가깝고요. 요거를 조금 더 공감 어린 톤으로 앞서 얘기했던 좀 따뜻한 톤을 읽어주시면은 거기에 자비가 좀 깃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자원구축하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취해 보시고요. 네. 자, 눈은 감으셔도 좋고, 네, 뜨셔도 좋습니다. 먼저 호흡의 주의를 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나 또는 양손을 가슴이나 모모의 주위 중에서 좀 편안하고 안정된 부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려두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본인의 모모의 부위 중에서 편하신 데다가 손을 올려두시고 먼저 호흡의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호흡에 집중하려거나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호흡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불안정하면 불안정한 대로,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호흡에 두었던 주의를 마음으로 한번 주의를 가지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관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관찰해 봅니다. 관찰을 하시면서 혹시 그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혹시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다면 그것에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봅니다. 편안함, 불안함, 잘하고 싶음, 아쉬움, 들떠있음, 애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 경험에 대해서 좀 공감 어린 톤으로 따뜻한 톤으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에 푹 빠져 계시다면은 알아차림하시고 관찰하는 자기, 알아차리는 자기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시거나 또는 공감 어린 톤으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은 또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네,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과 자비자원 이렇게 구축하게 해보셨는데, 이것도 어떤 경험 하셨는지 이 채팅창에다가 조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흡이나 몸을 관찰하는 것보다는 마음을 관찰하는 게 조금 더 어렵죠? 예. 왜냐하면 이제 호흡이나 몸은 현재 가깝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감각적인 느낌들이 조금 더 선명한데,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갔다가 사라졌다. 물론 감정은 좀 덜하지만 생각들은 이렇게, 네. 소동영 선생님께서 들떠 있음, 집중이 잘 안 돼서 첫날이라 낯설어서 그럴까요? 거야. 마음을 읽어주니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예, 마음을 읽어주니까, 네. 차분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조금 공감 어린 톤으로 또 읽어주시니까, 네. 좋습니다. 네. 어,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을 구축하는 걸 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한번 좀 만나보는, 음, 이제 한번 스트레스를 마음 챙김과 자비로 스트레스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평소에는 스트레스 상황 굳이 떠올리실 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생활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혹시 경험하시게 된다면은 그때 지금 하셨던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을 가지고 하실 건데 지금은 약간 엑서사이즈니까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 좀 떠올려 보실 거예요. 최근에. 근데 너무 또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로운 스트레스 상황 떠올리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실습이 그 길게 하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또 비대면으로 있는 상황이니까 도움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요렇게 뭐 조절 가능하다? 뭐 조절 가능하다 하니까 좀 그렇지만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쯤의 이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조금 올려보도록 합니다. 네.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네. 네. 이제 떠올리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하시다가 만일에 또 갑자기 너무 큰 어떤 기억이나 경험들이 올라오시면은 그럴 때는 일단 눈을 뜨시고 호흡에다가 주의를 두신다든지 몸에 주의를 두신다든지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진행을 하실 때는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보셔야 되니까 눈을 감고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실 거고요.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힘들거나 불편하시면 눈을 뜨고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잠시 호흡에 주의를 좀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은 앞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신, 떠올려 보신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좀 떠올려 봅니다. 너무 센 스트레스 상황도 아니고 너무 약한 상황도 아닌 중간 정도쯤 되는 스트레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면은 그 스트레스 장면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하시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려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지 그 장면들 속에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잠시 좀 머물러 봅니다. 이제 스트레스 상황 이렇게 떠올려 보고 머무시면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호흡이 어떠하신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라 상상하시면서 호흡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하시고, 호흡이 혹시 지금 조금 불편하고 불안정하면은 앞서와 같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한 손이나 양손을 가슴이라든지 모모이 부위에다가 편안한 부위에다가 손을 올려두시고, 잠시 호흡에 이렇게 한번 머물러 봅니다. 그러면서 혹시 지금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지금 혹시 몸의 반응들 중에서 혹시 좀 긴장되거나 위축되거나 돌봄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으면은 그 부위에 한번 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부드럽게 애정 어리게 이렇게 머물러 주셔도 좋고요. 터치해 주셔도 좋고요. 또 그 경험들을 좀 공감 어린 톤으로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아, 고통스럽구나. 괴롭구나. 힘겹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공감을 리턴으로 읽어주시기도 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접촉해 주셔도 좋습니다. 때로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이 올라온다면은 그 감정이나 생각들도 살짝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 감정이나 생각들을 또 공감 어리면서도 따뜻한 톤으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앞서 저희가 활용했던, 구축했던 마음 챙김과 자비의 자원으로 지금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속에 있는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보면서 잠시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진행하시다가 많이 힘들거나 불편하시면은 언제든지 눈을 뜨시고, 그리고 뭐 심호흡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몸의 주의를 이렇게 기울여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지 않다면은 앞서 그 마음 챙김과 자비 자원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돌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드럽게 오르만져 주셨거나 자기 자신에게 좀 공감 어리면서도 따뜻한 톤으로 감정이나 생각을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이제 자비롭게 좀 머물러 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잠시 후에 종소리가 들리면은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네, 그 전까지 마음 챙김과 자비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함께 해봅니다. 네, 천천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부터는 경험하신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또 오늘 이렇게 마음 챙김과 자비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개념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원 구축하기,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 챙김과 자비를 어떻게 조금 활용하는지까지 나눈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응답도 하고 이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뭐 저 하면, 예,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어화를 해서 명상하고 이제 감정을 언어화 하는데 언어화를 하게 되면은 느끼고 집중을 하는데 뭔가 딱 깨지는 듯한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언어화를 음, 잘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함이 좀 들었습니다. 음, 혹시 해보시니까 좀 깨지시는 것 같으세요?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음, 오히려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뭐뭐의 감각이라든지 느낌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명료해지고, 때로는 마음 챙김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좀 명료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공감 어린 톤으로 하다 보면은 마치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셀프 뭐라 그럴까요? 자기 공감, 자기 치유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거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이렇게 조금 경험하시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럴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하시는 건지. 어, 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언어화가 감정을 충분히 느끼는데 방해를 하는 걸로도 알고 있고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도 근데 음, 제가 더 느끼고 좀 더 집중하고 싶었는데 언어화를 좀 빨리 해서 그런 걸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지금 들기는 해요. 근데 뭔가 제 감정과 알아차린 거를 음. 언어화하면 그쪽이 한정되어서 더 이상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거는 느끼는 거를 하려는데 초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자각하고 알아차림하고 공감이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셀프 컨베션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느낌에 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음, 그러니까 느낀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들은 언어가 들어가게 되면 때로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약간은 방해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경험에 대해서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각이 없이 알아차림 없이 거기에 머물러 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융합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융합에서 좀 탈융합을 시켜주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기제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네. 아이고, 김한석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네. 네, 혹시 뭐 또 질문도 좋고 나누어 주실 것들 있으면은 네, 같이 좀 나누어 주십시오. 네, 서동영 선생님. 네, 마이크 켜시고 하셔도 좋고요. 뭐 좀 어려우시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아, 저 오늘 처음 참석해서, 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음, 어, 제가 이제 명상을 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네,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하는데,
저희가 아는 명상, 뭐 불교 명상 이러면 생각을 비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텅 빈 것들을 느끼는 이제 그런 거 하고 지금은 계속 그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다른데 이 명상과 이 마음 챙김, 네.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조금 더 개념들이 좀 더 크죠. 그 명상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집중을 하는 방식의 명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주의 기울여서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명상의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나 타인과 어떻든 또 소통하는 지금 언어적인 것든 심상이든 터치를 통해서 소통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방식의 또 명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뭐 비우는 명상도 또 다른 명상의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알아차림? 네. 네. 아, 마음 챙김? 마음 챙김. 네. 알아차림. 네. 네. 그, 음, 그러니까 아직 개념을 잘 예. 모르겠어서, 예,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그 명상 중에 예.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명상을 하는 것에 어떤 길목에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집중을 하는 방식이든 통찰하거나 관찰하는 방식이든 지금 저희가 이제 뒤에 컴패션 관련돼서 이렇게 관계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베이스가 된다. 왜냐하면 고르려면은 내가 집중을 하든 통찰을 하든 뭔가 관계 맺는 걸 하려고 그러면은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우려고 하셔도 일단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음, 음, 이런 음. 것들 있듯이. 네. 이게 상담 현장에서 통찰, 네. 자각, 그러니까 통찰,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켜야 돼. 뭐, 아니면 뭐, 내 마음 이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네. 네, 저희가 그냥 언어 상담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통찰이 온다 네네네. 하는 거하고 같은 걸까요? 통찰이 온다 하는 거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 상담에서 예, 그 내담자가 통찰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네.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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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예. 네, 마음 챙김을 통해서 그런 통찰을 얻는 걸까요? 마음챙김을 통해서 올 수 있죠. 자기의 몸이라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려면은 지금 했는 것처럼 주의 기울이고 마음 챙김이 돼지면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촉진을 하죠.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나 알아차림 없이 막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자신의 어떤 뭐 상담 장면 내에서 그때의 그 경험 아니면은 상담자하고 경험 속에서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저는 마음 챙김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통찰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마음 챙김 기반 인지치유에서는 이건 메타인지적 통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통찰들도 있을 수도 있죠. 새로운 어떤 자각이라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질문 하나 예, 아이고,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됐긴 했는데, 혹시 먼저 나가실 분들은 또 나가시고요. 저는 뭐 뒤에 시간이 넉넉하니까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나눠 주실 분들 있으면은 나눠 주시면은 네, 나누거나 질문하는 시간 좀 가지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예, 오늘은 임성수 좀,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 다른 때는, 그러니까 뭐
다른 아니 뭐죠? 마음 알아차림을 하다가 네네. 다른 생각이 들으면 다시 호흡으로 집중하면 집중이 잘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갑자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네네네.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그래요. 너무 돼서 예, 착 예. 이렇게 너무 흡착이 된 것처럼 착 네, 달라붙어서 네, 네.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오고 마치 그래요. 네.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된 예, 예, 것처럼 예, 예. 계속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리보다도 나중에는 귀가 이렇게 굉장히 커져 있는 예, 그래서 의식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호흡으로 예.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선생님 의도가 혹시 호흡에 집중하시려는데 혹시 의도가 있으셨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아까 인제 저기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때마다 거기에 주제에 맞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네. 호흡에 맞게 호흡에 음, 그다음에는 음, 그 뭐죠? 마음 알아차림? 네, 예. 몸 아 이 이 네 몸 마음, 알아차 네, 예, 네네. 예. 그 순서대로 갔는데 계속 소리에 집중이 예, 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마음 챙김에 있어서는 설령 내가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에 주의 기울이고 마음에 주의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주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앞서 이제 바깥의 소리에 이제 주의가 갔다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끝나고 난 뒤에 중요한 어떤 미팅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쪽에 계속 주의가 가겠죠. 내가 여기에다가 주의를 기울이려고 해도 그쪽으로 주의가 네네. 가겠죠. 이게 네. 전혀 이상한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주의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의도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요거는 말 그대로 앞서 이제 카바찐 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단이 아닌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얘기가 어떻게 조금 설명이 아 됐나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안 그런다고 했는데 네네네. 판단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 나 호흡으로 가야 돼. 왜 예, 자꾸 소리가 들리지?' 막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고 생각을 자꾸 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은 저는 집중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호흡에 집중해야 되는데 몸에 집중해야 되는데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에 막 가서 우리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상에 대한 마음 챙김에 대한 이런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귀환되는 경우, 희속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든 마음 챙김이라는 거, 지금 하는 훈련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들이죠. 설령 그게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상으로 주의가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고, 그냥 내가 그렇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원래 주의를 기울이고 한 대로 다시 걸어오시면 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이 채팅창에 한 분 또 이렇게 서지현 선생님 명상을 6개월 차 정도 접하는데 초급자나 다름이 없는데 명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 존 카바친 박사님 관련된 책들이 뭐 많은 특히나 안희영 교수님 뭐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많이 또 제자분들하고 이렇게 어, 번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이제 물론 장영각 교수님하고 저희 이제 여기 초대 회장님이 장영각 교수님하고 번역하신 그 책도 좋아요. 제 앞에 보인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 치유 여기 써드려야 되나? 어떻든 예.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 치유 나중에 쓰고 말고 유튜브를 보세요. 마음 챙김 명상과 자기 치유 사가 보셔도 좋고 카바친 박사님 쓰셨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심리 치료를 하는 입장이니까 심리 치료에서 상담을 적용할 때 수용 전념 치료에 스티븐 헤이즈가 이제 쓰신 책들이 있어요. 예, 뭐 저기
저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티븐 세이즈 분이 쓰신 네 개 정도 이제 번역이 된 게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 이제 계셨던 이제 문현미 박사님이 번역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두 종류의 책이 좋아요. 최근에 이제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해서 그 책이 이제 스티븐 헤이즈 신간이긴 한데 그 책도 조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 좀 드리는 책들 중에서는 또 이제 아까 MSC 관련돼서 이제 크리스틴 네프하고 크리스 거머 박사가 이제 편하게 일반인들한테 좀 편하게 쓰신 책들도 있고요. 다음에 잠시만요. 타라 브렉이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임상 심리학자이신데 그분도 이제 좀 일반인들한테 편하게 이제 마음 챙김, 컴패션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소개한 책들이 있어서 그 정도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조금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네, 더, 혹시 더 예, 들으셨네요. 네. 네. 매번 잠 때문에 명상 연습을 실패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네. 혹시 수면이 부족하시거나 그러시다면은 충분히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시- 물론 이제 이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수면하고는 별개로 이제 잠 때문에 잘 안 되시면 눈을 감고 하시기보다 눈을 뜨고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꼭 명상이라고 해서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눈을 뜨고 알아차림하고 눈을 뜨고 주의 기울이고 자각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항상 눈 감고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셔도 좋고 잠이 드신다라는 거는 뭐 어떤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피곤하시면 충분히 수면 취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또 경과가 돼서 더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많이 있으시면은 전 좀 남아 있도록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뭐, 한 시간여 남짓 마음 챙김과 자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뭐, 개념적인 거 실습해 보셨는데 요거로 이제 다뭐 이렇게 오늘 하신 걸로 이제 다 이렇게 충분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저희 이제 명상학회 연리상담실에서는 또 다양한 또 전문가 선생님께서 명상에 대한 접근들을 하시니까 그렇게 또 경험해 보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명상 방법들을 또 찾아가시는 것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고 인연이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